다시 돌아온 이재명 대표, 그리고 더욱더 강력해진 이재명 민주당 2기, 많은 조간신문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10월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10월. 김두관 후보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었죠. 민주당 내부에서 솔직히 10월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걱정스럽고 부담스러워하는 의견이 있다. 10월이 고비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연임은 성공했지만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변수다. 현재 7개의 사건, 11개의 혐의, 4개의 재판 중 공직선거법 위반 이중교사 혐의가 10월 중에 1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던 내용 등등. 위중교사 혐의는 증인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하게 교사했다라는 의혹입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거법 위반, 금고형 이상 위중고사, 확정 판결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라 이재명 대표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재판 결과가 모두 10월에 나온다. 정혁진 변호사님, 맞습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부터요. 지난주부터 이재명 대표는 화요일하고 금요일 계속 재판 받아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이번 주도 내일하고 금요일 재판 받고요. 다음 주는 재판이 3번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6일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드디어 결심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 9월 30일에는 위증교사죄도 결심이 이루어지는데 9월에 결심 공판이 다 끝나면 이제 선고만 남는 건데 그게 이제 10월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뭐 옛날 같으면 그 9월 6일에 있는 공직선거법 재판은 뭐 9월에도 판결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워낙 늦어졌으니까 뭐 이건 한 10월쯤 나오겠다 그 생각이 들고 위증교사죄도 10월이나 늦어도 11월에는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인데 제가 아무리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고 또 봐도 이재명 대표가 과연 무죄가 나올 것인가 그다음에 유죄가 나왔을 때 형량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기대한 것과 같은 그런 가벼운 형량이 나올 것인가 저는 이해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김홍걸 전 의원이 벌금 80만 원 받았거든요. 그 벌금 80만 원 왜 받았느냐? 그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그거 누락했다고 해가지고 받은 형량이 그게 벌금 8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벌금 300만 원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항소심에서 그게 뭐냐면 형님 정신병원에 갔냐 안 갔냐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언론사 나와가지고 수동적으로 했을 때 그것만 가지고도 항소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를 갖다가 했었기 때문에 물론 대법에서 이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비슷한 케이스를 딱 봤을 때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아마 민주당에서 힘들어할 그러한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궁금한 건 1심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중형이 나온다 하더라도 항소하면 뭐 타격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항소하면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했지만 항소심 가서도 무죄 추정 원칙을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에 의해서 인정된 것이다. 제3의 기관인 법원에 의해서 인정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재판 원래 6개월 만에 끝내야 되는데 2년 끌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고등법원, 대법원은 아무래도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될 테니까 늦어도 한 1년 조금 더 지나가면은 대법원까지 판결 선고가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두관 후보가 전당대회 기간 중에 10월 위기설을 얘기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당내에서도 사실은 좀 다들 시시하지만 9, 10월의 재판 결과가 워낙 엄중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본인은 전혀 유죄가 아니라고 안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던데 유죄가 만약 나오면 본인이나 우리 당에 부담은 안 되겠습니까? 박수민 최고위님, 정말 다들 이제 대표 앞에서 쉬쉬합니까? 10월 위기설이나 뭐 이런 거 야, 너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쉬쉬하는 분위기가 좀 있나요? 김두관 후보는 좀 쉬쉬한다던데. 네, 뭐 이거는 이제 경쟁자시니까 네. 저렇게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글쎄요, 1심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잠깐 앵커께서 짚어주셨듯이 항소를 할 수가 있고 뭐 만약에 재판이 길어지게 되면 뭐 대법원 판결까지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길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또 재판 과정에서 1심의 판결만으로 어떤 최종적인 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또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왜냐하면 1심과 2심의 결과가 다른 경우도 꽤 많고 아니면 1심과 2심의 결과가 동일해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갔을 때 또 무죄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이제 10월에 나오는 어떤 1심의 결과만으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김영주 의원님. 네. 만약에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와 강성 지지자들은 괜찮다. 이재명 대표는 2심 300만 원도 대법원에서 뒤집었던 적이 있다라며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려 할 텐데 벌써 당 내에 이른바 비명계들 15명이 초일회라는 네. 모임도 만들었어요. 뭐 박용진 의원도 들어가 있고 박광홍 전 원내대표도 들어가 있고 많은 분들 들어가 있는데 이런 비명계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 중도층의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라는 것에 대한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좀 다른 게 대법관의 성향들이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에 네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의 편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자면 대법관 인정한 분들이 계시지만 예. 계속 지금 시간이 갈수록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의 대법관으로 바뀌는 게 사실이거든요. 과거에 뭐 권순일 대법관 계시고 그러니까 뭔가 기대를 언덕이 있었지만 시간이 결코 이재명 대표 측이 시간이 갈수록 아니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사법 리스크 법정 구속이 돼서 다시 구속 시한에 따라서 다시 나오고 대선 출마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과연 이길 수 있는가? 정봉주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이와 같은 리스크가 극대화된 후보에게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할 것인가?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실제로 핵심적인 문제인 거죠. 지금 미국 대선판에 트럼프가 갖고 있는 리스크가 바로 그와 똑같은 리스크거든요. 후보가 바이든한테 이기지만 좀 더 젊고 새로운 후보가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판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만약 됐을 때 대척점으로 어떻게 보여지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고요. 그런 고민은 저는 지난 총선 때 소위 낙동강 벨트를 갔더니 이미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예. 지방에 있는 당원들이. 이제 그런 면에서 다들 시시하고는 있지만 김두관 후보 얘기처럼 그런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김영주 의원님. 네. 전현직 의원들과 자주 모이시잖아요. 민주당에. 네. 친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전현직 의원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쉬쉬합니까? 이게 자기들끼리 김영주 의원님 포함해서 아니, 모일 때는 시시하지 않죠. 시시하지 얘기하다가 않죠. 뭐 공식석상이나 대표가 네. 있을 때는 좀 쉬쉬하는 분위기. 시시하지 않죠. 이재명 대표하고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안 만나십니까? 따로 만나기 때문에 네. 마음껏 얘기를 하지만 따로 만나서 마음껏 얘기한다. 그런 건데 실제로 그것은 지금 제일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그걸 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아는 당원들이 이와 같은 그야말로 한 60% 정도의 지지를 해도 될 우리 당 대표에게 85% 이상 지지를 한다는 것은 이미 그런 어떤 긴장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투표율은 낮지만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그것이다. 네. 김용주 의원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앞서 초일회 얘기 나오면서 비명 박용진 전 의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몇몇 언론에서는 비주류가 더 쪼그라들었다. 이른바 이 정봉주 사태로 봤을 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 내에 어떤 비주류가 더 쪼그라들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다양성이 더 줄어들었다라는 분석과 진단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2년 전 전당대회와 비교해 봤을 때 당시에는 박용진 의원이 정치적으로 살아있었던 시점이었죠. 당대표 후보에도 나갔었고 비주류 박용진 당시 당대표 후보는 22.23%를 득표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2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 2년도 전당대회에는 비주류의 목소리를 내는 박용진 의원도 뭐 없을 뿐더러 공천에서 탈락해서 김두관 후보가 12.12 받았다. 절반 정도로 쭈그러들었다는 겁니다. 비주류 진영의 득표율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반대로 뒤집으면 민주당 내에 이제 비명계들 사이에서도 지적이 나오는 일극 체제가 더 강화됐다라는 말과 더 같기도 한데 오신환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비교하니까 더 탁 뚜렷이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지난번 그 박용진, 김두관의 두 분의 어떤 지금 득표율로만 봐서도 확연히 드러나지만 사실상 이번 전당대회 그 과정 속에서 여러 패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완전히 일극 체제로 공고히 만들어 놓은 그리고 최고위원들 모두가 사실상 어느 누구라도 할 거 없이 그냥 다 친명 마케팅을 통해서
당선이 됐잖아요. 누가 네. 더 찐명인가를 입증해내는 것이 결국에는 이 순위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앞으로 벌어질 민주당의 여러 가지 그 민주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관건이 됐고요. 사실상 여러 많은 분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가 왜 당대표 연임에 저렇게 목을 맬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논의한 바대로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그리고 저 체포동의안 그 가결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받은 충격, 그걸 통해서 지난 총선에서 모두가 이재명 체제의 어떤 공천으로 인해서 친명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고, 또 당원당규를 다 개정하고 또 강령까지 바꾸면서 기본사회라는 것을 집어넣는, 이제는 완전히 이재명의 당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그것을 이제 리스크가 있는 것은 10월에 있을 1심 판결의 사법 리스크가 가장 큰 관건인데요. 그것도 당대표가 돼야만 본인이 돌파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치들을 가지고 저렇게 연임에 목맸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월에 있을 공직선거법이 다른 대장동 사건이나 백현동 사건과 달리 굉장히 파괴력이 있을 만한 게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고, 허위사실 유포나 또 아니면 위증교사가 어떻게 보면은 공직선거법에서 굉장히 엄하게 중형을 양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1심 판결이 되면 2심과 3심이 남았긴 했지만 급격하게 민주당의 위기감들이 확장될 것이고 비명 중심으로 새롭게 빠른 발걸음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것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당에 주는 데미지도 굉장히 큽니다. 본인은 어차피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당이 그동안 보존받았던 비용들 몇백억을 대선 과정 속에서 그것을 다시 국가에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당과 개인 후보,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이 없는 민주당, 이런 여러 복합적인 어떤 그 리스크들이 앞으로 닥쳐올 민주당의 굉장히 큰 난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당대표에 다시 당선된 이재명 대표가 오늘 현충원을 찾았습니다. 방명록에는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재명 대표가 연임 뒤에 첫 행보로 현충원을 찾아서 방명록에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을 적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더 강해진 이재명 대표, 친명 후보들로 최고위를 다시 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전에는 뭐 비명 고민정 의원 등등도 최고위원회에 있었는데 이번 지도부에는 정말 다 친명 후보들로 다 중무장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10월에 사법 리스크는 더욱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 등등이 중심이 되는 이른바 비명의 모임은 싹을 틔웠다라는 분석들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다시 맞붙게 됐군요.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대선 후보로 누가 최종 선출될지 모르지만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의 대결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얘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두 번째 이야기 준비했습니다.